현대 남성의 가장 거대한 감옥은 새창살이 아니라 그 스스로 키워낸 욕망이라는 것을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포르노, 소비, 성적 집착이 어떤 감방보다 더 강력한 보이지 않는 족쇄라는 것을요? 아마 당신은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저는 드러내고 싶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제거된 마음은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감히 그것을 휘두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어떤 장소에 들어설 때 보이지 않는 필요를 짊어지고 온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너무 많이 말하고 과하게 웃고 너무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항상 인정과 관심, 유효성을 찾고 있죠. 마치 그들의 모든 행동이 조용히 나를 봐, 내 가치를 알아줘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에 찾아보기 힘든 다른 유형의 남성이 존재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눈에 궁핍함이 없으며 자신의 존재를 억지로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탐색의 부재가 그를 자석처럼 만듭니다. 남성이 인정받기 위해 구걸할 필요가 없을 때 그는 어둠 속의 등대와 같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박수갈채를 쫓아 달려가지만 그는 굳건하고 균형 잡힌 채 침묵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크게 울립니다. 칼 융은 이것을 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회전하는 내부의 균형점이죠. 그것은 자아도, 과시도, 욕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존재감이며 이 자기 통제는 이성이 아닌 신체로 즉각적으로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여성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인들로 가득 찬 방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 자신이 말할 기회를 갈망하는 뛰어난 남성들이었죠. 모두가 동시에 말하며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고 평온한 시선을 유지하며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시선이 저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침묵 속에서 전달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장, 즉 자급자족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존경을 낳았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인상 깊게 보이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찾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관심이나 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그런 남성 앞에 있는 여성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느낍니다. 그녀는 편안해지고 숨을 쉬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조종당해서가 아니라 남성의 궁핍함이 투사되는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가벼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내면의 공허를 채울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몇 번이나 보았나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이 남성은 인정이라는 사냥 본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드러집니다. 다른 이들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동안 그는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른 이들이 정복하기 위해 바라보는 동안 그는 그저 관찰합니다. 다른 이들이 주목받기 위해 말하는 동안 그는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분수령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필사적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의 현대 연구들도 이를 확인해줍니다. 과도한 필요의 신호를 보이지 않는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더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이라고 인식됩니다. 이것은 신체적 아름다움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절박함의 부재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키아누 리브스 같은 공인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불을 과시하거나 각광을 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의 침착하고 조용한 거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보편적인 존경심, 심지어 감탄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방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이미 걱정했나요? 몇 번이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을 꾸미고 정복하기 위해 제스처를 취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시선을 조작했나요? 그리고 이 모든 노력 속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자급자족성을 잃지는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남성의 비밀입니다.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당신 주변의 무언가가 변합니다. 사람들은 안전함, 안정성, 신뢰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도전을 제안합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직장이든 학교든 혹은 사교 모임이든 어떤 장소에 들어가든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실험을 해보세요. 인상을 주려 하지 말고 상호작용을 강요하지 말고 시선을 구걸하지 마세요. 그냥 존재하세요. 깊이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당신의 존재감이 어떤 말보다도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반응들을 살펴보세요. 아마 당신은 진정한 힘이 정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존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남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모든 것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것을 압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노예 상태를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끊임없는 방해물들을 제공합니다. 포르노, 소셜미디어, 광고, 음악, 영화, 이 모든 것이 에로와로 가득 차 있지만 신성한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로 당신의 약점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기능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이미 당신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 함정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저는 제 에너지가 큰 비극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누출로 인해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시간은 방해물에, 다른 한 시간은 공허한 탐색에, 또 다른 한 시간은 즉각적인 욕망에 낭비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쳤고 명료함도 초점도 없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나의 집중력조차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상태의 무게입니다. 당신이 만족한다고 믿는 동안 사실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자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환상에 갇힌 소년으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매번 클릭이 명령이고 모든 자극이 목줄이며 즉각적인 쾌락의 매 순간이 당신의 영혼을 묶는 또 다른 사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비디오, 이 이미지, 이 메시지를 보아야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들을 찾는 자신을 몇 번이나 발견했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은 이전보다 더 공허하다는 것을 몇 번이나 깨달았나요? 칼 융은 신들이 질병으로 변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신화와 상징 속에서 의식화되었던 힘들이 이제는 강박으로 나타납니다. 성적 욕망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착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포르노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남성적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억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이를 확인해줍니다. 미국 심리학회 어메리컨 사이컬라지컬 어소시에이션의 연구는 포르노의 과도한 소비가 동기를 저하시키고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고 마약 중독과 유사한 의존성 패턴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이고 인상적인 예를 원하시나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을 보세요. 엄청난 재능과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던 사람이지만 점차 강박에 잠식되었습니다. 약물, 쉬운 쾌락, 과도함은 그의 활력을 고갈시켰고 결국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노예 상태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욕망에 대한 통제력 부족은 그를 취약하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당신의 궁핍함이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에너지가 순간적인 쾌락에 낭비되면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나요?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적인 의미에서 해방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노예가 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남성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는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쾌락의 약속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숨을 쉬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가두려 하는 세상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당신을 산만하게 유지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트리거에 더 이상 통제받지 않는 힘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것이 성적인 의미가 제거된 마음입니다. 당신에게 강요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것이 아닌 욕망의 꼭두각시로 계속 살고 있나요? 생각을 숨기고 말을 연습하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결코 위장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품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시선, 자세,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여성들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혹한 진실입니다. 남성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것은 아름다움, 근육 또는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의 관계입니다. 남성이 통제 불가능한 성적 충동에 이끌릴 때 숨기려 해도 그의 몸이 드러냅니다. 대화 도중 시선이 딴 곳으로 향하고 호흡이 가빠지며 모든 제스처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 조용한 불안감은 궁핍함이라는 무거운 것을 전달합니다. 여성은 겉으로는 미소 지을 수 있지만 그녀의 신경계는 이미 메시지를 포착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닫고 보호하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웁니다. 당신의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는 것을 몇 번이나 느껴보았나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 저는 저의 궁핍함을 한 여성에게 투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녀 자신으로 보지 않고 제 외로움의 해결책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공허함을 그녀가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응답하고 심지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에너지가 변했습니다. 마치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차갑고 멀어졌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공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요구였다는 것을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의 반영만을 보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는 관계가 꽃피울 기회를 갖기도 전에 파괴했습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아니마의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내면 여성적 부분을 통합하지 못한 남성은 그것을 여성에게 투사하여 그들을 자신의 환상과 궁핍함의 캔버스로 만듭니다. 그는 진짜 여성을 보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치료제를 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녀가 구조자, 유혹자, 이해심 많은 사람 등 그녀 자신이 아닌 역할을 강요받는 숨막히는 관계죠. 마릴린 먼로를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그녀를 갈망했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성들의 환상이라는 상징으로 축소된 그녀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기대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투사가 여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남성까지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여성을 당신의 궁핍함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보았나요? 몇 번이나 대화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그 공간을 무겁게 만드는 숨겨진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나요? 이것이 바로 투사하는 남성과 통합하는 남성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숨막히게 합니다. 후자는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적인 의미가 제거된 마음이 빛을 발합니다. 충동의 노예가 아닌 남성은 눈을 쳐다보면서도 탐하지 않고 조종하지 않고 듣고 요구하지 않고 만집니다. 그의 에너지는 명료하고 확고하지만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문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안전함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깊이 느끼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안전함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공간에서 여성은 마침내 꽃을 피웁니다. 그녀는 자신을 역할로 축소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편안해지고 마음을 열고 신뢰합니다. 과학 또한 이 영향을 확인합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들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인식의 93%가 말 이후의 신호들, 즉 목소리, 톤, 자세, 시선,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도 당신의 에너지가 궁핍함을 외치고 있다면 그 어떤 문장보다 먼저 들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너지를 변환하는 법을 배우는 남성은 다른 모든 이들과 달라집니다. 그의 존재감이 이미 모든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를 모든 행동에서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욕망에 더 이상 통제받지 않는 것의 결과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궁핍함으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또 다른 한 명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아니면 단지 존재함으로써 가벼움, 신뢰, 그리고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남성이 자신의 에너지를 억제하고 변환하는 법을 배울 때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극에 반응하는 또 다른 몸뚱이에 불과한 존재에서 자기장으로 변합니다. 저는 억압이나 강제적인 독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방향 전환에 대해 말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성에너지는 정신의 기초이며 맹목적인 충동에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더 큰 무언가로 고양되고 변형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인 의미가 제거된 마음의 힘입니다.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의 봉사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충동이 저를 부르며 쉬운 오락으로 이끌었지만 저는 저 자신과 함께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굴복하는 대신 저는 글을 쓰고 공부하고 창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들에서 수많은 페이지들이 탄생했고 제 삶과 다른 남성들의 삶을 변화시킨 통찰력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억제가 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요. 저는 억누른 것이 아니라 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몇 초 만에 사라졌던 것이 이제는 며칠 동안 진동하는 존재감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남성들이 항상 에너지가 고갈되고 피곤하고 산만하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즉각적인 쾌락을 쫓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신을 억제하고 선택하고 관찰하는 남성은 강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어지고 그의 시야는 명료해지며 그의 아우라가 변합니다. 그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는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분열된 남성들의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안정성으로 이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그런 예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지성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를 방향 전환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했든 아니든 삶의 힘이 순간적인 충동에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바꿀 발명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테슬라는 값싼 박수갈채를 구하지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 고대 지혜를 확인해 줍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훈련이 정서적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 기억을 강화하며 정신적 명료함을 확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제를 실천하는 남성은 자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에너지가 창의성, 목적, 리더십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 나타날 공간을 만듭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고갈되어 포기했던 프로젝트가 몇 개나 되나요? 당신의 에너지가 순간적인 쾌락에 소비되면서 태어나기 전에 죽어버린 아이디어가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만약 이 에너지가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데 투자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지쳐있는 대신 존재감, 명료함, 그리고 힘을 발산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당신에게 도전을 제안합니다.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억제를 선택하세요. 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음식, 쇼핑과 같은 다른 충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숨을 쉬고 관찰하고 방향을 전환하세요. 이 불을 글을 쓰고 창조하고 일하고 훈련하는 데 사용하세요. 마지막에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 명료해지고 당신의 몸이 얼마나 힘을 얻으며 당신의 존재감이 얼마나 독특해지는지 깨달으세요. 이것이 바로 통합의 길입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지만 폭군이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남성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것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마침내 그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아차리기 전부터 그는 이미 누군가라는 것을요. 그리고 세상은 필연적으로 이 진실성에 응답합니다. 문이 열리고 관계가 변하며 기회가 생깁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감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찾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인 의미가 제거된 마음의 진정한 힘입니다. 부재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결국 자신의 충동의 노예가 아닌 남성은 정의에 따라 자유로운 사람이며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변혁적인 힘입니다. 이 글에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성적인 의미가 제거된 마음이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충동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 남성은 자신의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고 이 중심은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를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 없이 신뢰와 존경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는 당신의 지혜 진화의 다음 단계이며 당신이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변혁은 이 지점에서 끝나지 않고 단지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